드림 렌즈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은 일단 안경을 착용하는 아이가 안경 없이도 하루 종일 잘 보이기 때문에 뭐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기타 미용상 이유로 안경을 쓰기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장점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근시진행 억제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 원래 눈이 나쁜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계속 근시가 진행을 해서 뭐 성장이 마무리되는 만으로 17세, 18세까지는 계속 눈이 나빠지거든요. 근데 드림 렌즈를 하게 되면 대략 40% 정도의 근시 억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성장이 끝날 때까지 유지하고 끊어주면 최종 시력이 아는 아이에 비해서는 훨씬 덜 나빠진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드림 렌즈를 만약에 하고자 하는 경우에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일단 자동굴절 검사, 뭐 현성굴절 검사, 뭐 각막 지형도 검사, 뭐 세극등 검사 등등을 해서 이 아이가 드림렌즈에 적합한 아이인지 적합한지 한지 안 한지는 이제 검사 결과를 봐야 알 수 있는데 일단 눈이 너무 많이 나빠서 근시가 뭐 고도 근시 이상이거나 난시가 고도 난시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아닌 걸로 판단을 하고요. 아주 심한 알러지가 있거나 어느 정도의 알러지가 있는 건 괜찮습니다. 아니면 뭐 각막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예외 대상이 되는데 뭐 검사를 해보면 거의 90% 이상의 아이들은 드림 렌즈 적합한 경우가 많고요. 와서 검사를 해서 적합한 렌즈를 찾아서 마치 옷을 맞추듯이 아이의 눈에 맞을 만한 렌즈를 몇 개 착용해서 맞는 모양을 찾아보고 맞는 모양을 찾아내면 그 아이에 맞춰서 도수나 모양을 고려해서 다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제작한 렌즈를 착용을 하고 한 하루나 이틀 있다 한번 보고요. 괜찮으면은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보고 그다음에 한 달 뒤에 마지막으로 확인하면서 이 렌즈가 괜찮은지 또 아이가 적응은 어떻게 잘 했는지 확인한 다음에 계속 여부를 결정해서 계속 하겠다고 하면은 그대로 가는 거고 아니면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술 전 검사를 통해서 이 아이가 드림 렌즈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림 렌즈 시술 과정은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렌즈가 있는데 마치 옷을 맞출 때도 여러 가지 옷을 입어보고 맞는 모양으로 가봉이라는 작업을 거쳐서 왜 옷을 맞추잖아요. 근데 드림 렌즈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험 렌즈 수백 개를 갖고 있는데 그 아이 까만 눈동자의 모양은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눈에 맞을 만한 렌즈를 몇 개를 착용해서 가장 위치가 좋다 함은 렌즈가 자리를 잘 잡아서 적당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 렌즈를 찾고요. 모양을 찾은 다음에는 아이들마다 또 눈 나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맞는 도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 맞춰서 모양과 도수에 맞춰서 특수 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드림렌즈 시술에 적합한 아이들은 뭐 안경 도수로 따졌을 때 근시가 저희가 디옵터라는 단위를 쓰는데 눈이 좋은 사람은 디옵터 단위가 0이거든요. 여기서 마이너스 0.25씩 증가를 하는 소견을 보이는데 0.5, 0.75, 뭐 1.0, 마이너스 1.25, 1.5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 안경 도수가 마이너스 5를 넘으면 드림 렌즈에 썩 적합하다고 보지 않고요. 또 난시도 마이너스 3을 넘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뭐 예외적으로 근시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인데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가장 바람직하게는 약 마이너스 1에서부터 마이너스 3 사이의 근시를 가진 아이가 했을 경우에 가장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또 그 도수에 해당되는 아이가 드림 렌즈를 했을 때 시력도 잘 나오지만 근시 진행 억제 효과도 좀 더 뛰어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드림 렌즈 사용할 때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걸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위생이거든요, 위생. 사실 이 드림 렌즈를 해보면 어른 입장에서도 렌즈 관리하는 게 상당히 귀찮아요. 이게 매일 끼고 자야 되는데 애들 왜 세수하는 것도 귀찮아하고 이 닦는 것도 귀찮아하잖아요. 근데 렌즈를 빼고 세척해 놓고 세척해서 넣어놔야 되고 끼기 전에 다시 한번 가볍게 헹궈서 또 끼고 하는 과정을 굉장히 귀찮아해서 세척을 제대로 안 하고 착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렌즈에 침착되어 있는 단백질 제거하는 소독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것도 귀찮아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감염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이것만 부모님들이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시면 별다른 문제 생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드림렌즈 시술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반드시 똑바로 누워서 자야 되고 옆으로 자는 것도 안 되냐라고 많이 물어요. 사실 렌즈 시술했다고 똑바로 누워서 자는 잠버릇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렌즈를 잘 착용하고, 그러니까 맞는 시간, 최소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만 취침 시간을 지켜주시면 되고, 가장 주의할 거는 렌즈 착용하고 한두 시간 있다가 잠을 자거나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자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렌즈를 착용하면 그냥 바로 잠자리에 들어서 재우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 아이가 자는 자세는 드림렌즈 효과 면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드림렌즈는 물론 그러니까 근시치료 억제에 대해서 요즘에 되게 많은 관심을 보이는 부모님들도 많고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드림렌즈가 근시 억제하는 데 있어서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고요.